무소유를 한평생 실천하고 가르친 법정 스님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와 사연들을 통해 스님의 또 다른 면모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 조계종 포교원장 해총 스님이 전하는 법정 스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가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 가운데 하나로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불리는 제주 4.3 사건이 꼽히고 있습니다. 4.3 사건의 진실규명에 앞장서온 국회 정각회장 강창일 의원을 통해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짚어봅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 주지에 정도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정도 스님은 재임 주지로서 가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행한 진언이 SNS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적 재난과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 밀교에서 행하는 진언과 가지기도법이 불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무소유를 한평생 실천하고 가르친 법정 스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올해로 10주년이 되는데요. 종교를 초월해 많은 이들에게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을 전했던 법정 스님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와 사연들을 통해 스님의 또 다른 면모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 조계종 포교원장 해총 스님이 전하는 법정 스님 이야기, 권송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실천했던 법정 스님이 원적에 든 지 어느덧 10년.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사진과 영상 속 스님의 모습에서는 종교를 뛰어넘어 한평생 비우고 나눈 삶의 향기가 오롯이 묻어납니다. 전 조계종 포교원장 해총 스님은 BBS 불교방송 뉴스와 사람들에 출연해 법정 스님과의 50여 년에 걸친 인연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개인이 불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셨고, 두 번째는 확실한 신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걸맞게 수행을 하셨고. 해총 스님은 출가부터 열반까지 함께 나눈 추억의 자락 곳곳에서 법정 스님을 떠올렸습니다. 1960년대 법정 스님이 한국 불교의 중흥과 역경 사업을 통해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펼 수 있었던 데는 스님과 교류했던 선지식과 도반들이 원동력이 됐다고 기억했습니다. 율이 살아있을 때 불교가 살아있고 계율이 죽었을 때 불교가 죽는다는 그 철두철미한 사상을 가지고 계시는 자원 스님을 만난 것이 큰 서로의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특히 해총 스님은 BBS 불교방송 TV에서 방송한 법문을 책으로 엮은 첫 번째 에세이집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의 추천사를 법정 스님이 써줬다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나한테 글을 써주시면서 써달라는 사람이 많았지만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해총이 놀러서 끝이고 마지막이다 하면서 그 추천서를 써주신 거예요. 아주 귀한 겁니다. 예.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생전 스님의 글과 금강경을 한지에 옮긴 전시회를 오는 5월 27일부터 서울 길상사에서 열 예정입니다. 갈등과 대립, 혼란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 엄격한 수행자로 또 청빈한 삶으로 한없이 자신을 낮췄던 스님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하다는 말씀.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가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어제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대구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서민의 삶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고 국민 화합에도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에 당선되셔서 국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인선 미래통합당 후보,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 홍준표 무소속 후보 등 대구 지역에 출마한 20여 명의 총선 후보들은 어제 동화사를 잇따라 방문해 진제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동화사 회주 의현 스님과 주지 지자 스님, 종회의원 지우 스님 등이 배석해 후보들을 격려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됨에 따라 여야가 표심 공략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정책연대와 선거연대 등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전을 준비해온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본격적인 공동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오는 14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후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가운데 1명, 선거 사무장, 사무원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언론 매체, 대담, 토론회 등을 이용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 가운데 선거운동 기간에 만 18세가 되지 않은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 가운데 하나로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불리는 제주 4.3 사건이 꼽히는데요.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는 과정에는 청년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온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헌신이 뒷받침됐습니다. 그 결과 특별법 제정과 평화공원 조성 등이 이루어졌지만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해 보상 등을 다룬 개정안 통과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었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 4.3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진실 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가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총선에 불출마하는 강창일 의원은 16년 의정 활동을 마무리 짓는 대정부 질문의 상당 부분을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이어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뚝심이 엿보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때부터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이제 매진해 왔고요. 네. 또 일본의 그 동경대학교 유학할 때도 일본에서 그 제일동포들하고 네. 4.3의 진실을 찾는 운동을 벌였죠. 그리고 이제 2000년에 이제 4.3 특별법 그 제정 과정에서도 역할을 했었고. 4.3 평화재단 설립과 평화공원 조성도 강 의원의 손을 거쳐 일궈낸 성과입니다. 남은 건 배 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 트라우마 센터 건립, 4.3 모욕죄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인데 4.3의 완전한 해결로 가는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행안위의 법안 심사 소위에 계류된 상태. 정부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만큼 국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의결하면 저희는 충실히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여야 공방 속에 강 의원은 애가 탑니다. 이제 통과시켜 주십시오. 털고 갑시다. 피해자의 고령화를 감안하면 시간은 촉박합니다. 4.3 그 생존 희생자나 네. 유족들이 그 나이가 지금 네. 80대, 90 이렇게 상당히 연로하셔서 네. 이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지금 있는 그 절박함이 있는데 4.3의 아픔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지만 공식 명칭도 명확한 진실도 아직 가리지 못하고 있어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 주지에 정도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정도 스님은 재임 주지로서 가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고 말사 관리에도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33대 법주사 주지로 연임에 성공한 정도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법주사는 원행 스님의 출가 본사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 내부 갈등과 각종 의혹 제기 등으로 진통을 겪었던 법주사에 대한 원행 스님의 관심은 남달랐습니다. 큰 원력을 가지고 임기를 잘 마치셨고 또 재임을 하시게 돼서 축하도 드리지만 또 책임이 막중하시고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이렇게 본사를 어른들 모시고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행 스님은 정도 스님에게 100만 원력 결집 불사 등의 종단 원력 사업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법주사의 말사 사찰 관리에도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어쨌든 나도 박물관도 더 앞으로 신축도 하고 뭐 안에 큰 불사들이 많이 있는데 주심께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어른들 잘 모시고 이렇게 말사를 잘 통솔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정도 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종단의 산중총회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지 선거를 강행한 데에 대해선 종단에 부담을 줘 거듭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종단에 일이 있어서 적극 협조하고 또 이제 본사에서 가람수호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저 자신부터 주변을 살피면서 철저히 점검하여서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주사 주지 임명장을 받은 정도 스님은 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금 2천만 원을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정도 스님은 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6년 3위계를 1979년 9족계를 받았습니다. 13, 15, 16대 중앙종회 의원을 지냈으며 충주 창룡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도 스님은 주지 선거 기간 동안 실추된 법주사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본 말사간 화합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부산 기장군 불교연합회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연합회는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코로나19 극복 기원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코로나 이거 모두가 위기인데 모든 그 불자님들과 국민들이 잘 극복해서 또 잘 헤쳐나가기를 기장군 연합회 모든 스님들이 열심히 기도 전진하고 또 축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힘든 상황에서도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스님들의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 성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되기가 코로나19 취약계층인 동남아시아 이주 노동자에게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는 네팔과 몽골,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를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비롯한 구호 물품과 심리 안정을 위해 템플스테이 무료 이용권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캄보디아 불교센터 린사로 스님은 실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법당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이어 독립유공자와 유족단체인 광복회를 방문해 마스크 100개와 손소독제 100개, 물티슈 200개, 한국 전통문화 체험권과 DMZ 평화통일 탐방권을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행한 진언이 SNS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등 국난 극복을 위한 불교 지도자와 불자들의 기도 정진과 수행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대승불교의 막바지에 나타난 밀교의 국가적 재난과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 행하는 진언과 가지 기도법도 불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터넷상에는 달라이라마의 코로나19 예방 진언이 확산됐습니다.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사라지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하자고 제안했고 이후 이 진언은
일명 따라 진원으로 불리며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낭축이 대화형에 아니 지금 송아 장아진들이야 그게 공시 여자부터 제가专门 송아 장고를 신시대요. 티베트 불교와 진각종, 총지종 등 밀교에서는 신비한 힘을 가진 주문을 진언이라 하며 인도의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어 등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외웁니다. 여러 종파를 아우른 통불교적인 성격이 강한 한국 불교에서는 이 진언을 다란이라고 부르며 조계종 등 현교에서도 다양한 진언을 널리 독송합니다. 때로는 금강경 등을 다란이화해서 독송하는데 이는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수행적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란이화해서 읽으면은 그것도 대단히 이제 공덕이 됩니다. 왜 되느냐? 그 다란이화 하면은 일념하는데 굉장히 가깝거든요. 일념해서 무념이 돼야 아까 허심이 되니까. 그래야 마음을 비우고. 밀교에서는 이러한 진언을 기반으로 한 가지기도법이 있습니다. 가지기도법은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 재앙 소멸을 위한 식재와 행복을 발언하는 증익, 공경과 사랑을 위한 경애, 사도들을 물리치는 항복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러한 기도법은 신라와 고려시대에 크게 성행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고 근현대에 이르러 진각종을 창종한 회당 대종사에 의해 진호국가 불사로 승화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조기 종식과 또 모든 분들의 안녕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아서 서원불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동시에 질병을 식재하는 내용을 담은 경전을 독송하는 것으로 진호국가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진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전염병 극복에 희망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 다보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모두 폐쇄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여의도 봄꽃 축제가 열리던 윤중로 전체를 오는 11일까지 폐쇄하고 시민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봄철마다 시민들이 몰려 꽃을 즐기는 석촌 호수를 오는 12일까지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봄꽃 축제장 폐쇄와 관련해 자치구들은 축제를 취소했는데도 인파가 몰릴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문화예술계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불교를 소재로 한 문화예술 공연과 콘텐츠 활성화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불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전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길어지면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회 등이 잇따라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이 꺾이고 수입도 끊기면서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과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관광 각 분야 관련 업계의 현장을 찾아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또 점검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불교 문화예술 분야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대형 창작 뮤지컬 시타르타의 공연 일정도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달 안산 공연이 코로나19로 취소되고 지난달 27일로 예정됐던 대구 공연은 5월로 연기된 가운데 내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안양 공연도 취소됐습니다. 대구, 부산도 다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대전, 전주, 광주 이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대만이나 일본이나 또 태국, 베트남 이런 쪽에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뮤지컬 시타르타는 고대 인도의 시타르타 왕자가 출가 수행의 길로 접어드는 과정을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과 현대 무용을 통해 표현한 작품으로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 작품은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반 시민들에게 쉽게 알리고
불교를 소재로 한 대중문화 예술 발전과 한국 불교 세계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타르타 제작진은 올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펼치고 동아시아 공연까지 추진할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불교를 소재로 한 대중문화 공연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교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교 콘텐츠 중에 어떤 공연 예술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많은 기관단체와 이제 관련 분들을 만나 뵈면은 아직은 관심이 적고. 전문가들은 불교를 소재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경우 현대사의 흐름에 부응해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 방식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야만 대중화, 나아가 세계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온라인 미술 프로그램이 찾아갑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 미술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5편을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차례로 공개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월 극장 관객 수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3월 관객은 183만 4,491명으로 통합 전산망 집계가 시작된 2004년 이후 3월 관객 수로 가장 적었고 지난해 3월에 비해선 8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가 제30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미술대전에 선보일 작품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학상은 운문과 산문으로 나눠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입니다. 출래 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음을 이르는 사자성어입니다. 거리 곳곳마다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었지만 코로나19로 봄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먼 거리에서나마 봄꽃을 바라보며 코로나19 종식을 발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 4월 2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